달라진 게 어딨지? 감성이 달라진 건가? 눈을 떴구나. 돈을 내거라. 이 돈이면 얘네 합친 거랑 비슷한데. 다시 눈을 감거라.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자, 또 새로운 애플의 오디오 제품 라인업 에어팟 맥스2가 출시되어 대여를 받아서 첫인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17이 맥북 네오를 먼저 출시하면서 생각보다 요즘 뭐 반도체 가격 상승, 환율 대비 꽤 괜찮게 나와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에어팟 맥스2가 공개되었을 때 생각보다 가격도 기존보다 좀 오르기도 했고 달라진 변화폭도 적어서 이거를 구입해서 살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대여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먼저 이 에어팟 맥스에 대해서 짧은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애플이 2016년에 출시한 에어팟을 시작으로 2019년 커널링이 프로 시리즈까지 출시하면서 무선 이어폰 시대를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죠. 초반 애플 유저분들은 그랬어요. 오픈형인 에어팟이 나왔고 커널형인 프로가 나왔으니 이제는 오버이어 형태의 헤드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8일 애플의 첫 번째 오버이어 헤드폰인 에어팟 맥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에어팟 맥스가 나왔을 때도 많은 말들이 많았었죠. 왜냐면 그 당시 처음에 출시된 가격이 71만 9천 원이었는데 이때도 엄청 많이 비싸다고 많이들 이야기가 많았어요. 비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그 당시에 한 30에서 50만 원 사이에 구입할 수 있었다 보니까 그것보다 2배가량 비싼 에어팟 맥스 이게 처음에 구입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허용 모드가 되게 자연스러웠고 깔끔한 소리, 노이즈 캔슬링은 출시 당시엔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출시된 지 오래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대비 떨어지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갖고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이후 2년 뒤인 2022년 9월 8일 환율로 인해 5만 원이 더 오른 76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고 첫 모델 출시 이후 4년 만인 2024년 9월 10일 USB Type-C 버전의 에어팟 맥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때도 2세대가 출시될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단자만 바꾼 리프레시 버전이 출시됐어요. 그러고선 갑자기 큰 루머 없이 2026년 3월 16일 새로운 에어팟 맥스2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애플에서 리프레시나 칩 변경이 아니라 정확하게 에어팟 맥스2라고 명시를 했죠. 에어팟 맥스2의 가격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기존보다 8만원 더 오른 84만 9천원. 이제는 애플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꽤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점이 뭐냐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박스를 뜯고 나서 이것저것 와 이게 뭐가 달라졌지? 진짜 세세하게 좀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네,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뭐 이어컵도 빼보고 내부도 보고 했거든요. 각인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어컵도 호환이 가능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신형에서 떼고 구형에 붙였을 때도 전혀 이상 없이 모두 호환 가능해요. 그것도 뭐 메쉬 소재나 이런 게 뭐 바뀌었나 이렇게 봐도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색이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세월의 흔적이 있어갖고 색이 좀 달라진 건데 나머지는 사실상 똑같다. 배터리 타입도 스펙상 전작과 동일했고요. 그래도 막 진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한 가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길이 조절의 장력이 달라졌더라고요. 이 장력이 1세대는 사실 좀 많이 뻑뻑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착용했을 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착용하면서 늘어질 때가 확실히 차이 나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딱 착용하고 나서 길이를 조절하기가 조금 빡빡했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길이 장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이것 말고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달라진 점은 없다. 대신 내부에 바뀐 건 칩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오디오군의 H칩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거기서 1세대는 H1 칩을 사용했고요. 2세대부터는 H2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칩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에어팟 프로2, 프로3, 에어팟 4에도 적용된 칩이기도 하거든요. 블루투스 버전도 5.0에서 5.3으로 바뀌고요. 내부적으로 칩이 변경되면서 지원하는 기능의 차이가 꽤 많습니다. 추가된 게 뭐냐면 적응형 오디오, 대화 감지, 실시간 번역, 음성 분리, 카메라 리모컨, 큰 소리 줄이기, 개인 맞춤형 음량, 고개 제스처 감지 요게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요것만 보자면 기능 추가가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칩이 변경되면서 오는 기능 지원적인 차이다. 그래서 이렇게 칩이 새롭게 바뀌고 애플에서는 새로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M 프로 음량 특성을 개선했다고 해서 실제로 음질이나 음량의 특성이 바뀌었는지를 보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부터 진행해보려고 해요. 료이키 텐카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쓰는 게 두 번째인 거죠? 네.
어? 이렇게 들으니까 얘가 맥스 1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구간. 정지. 아, 이게 맥스 2 같기도 한데요. 아, 잠깐만. 아, 잠깐 지금 내 헷갈린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이어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잠깐만. 아니, 이제는 진짜 모르겠다. 이게 너무 비슷한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서 둘 다 비슷해져 버렸어요. 느낌적인 느낌은 뭔가 첫 번째가 맥스2 같은 느낌.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비슷한데. 다음 곡으로 한번. 네,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all your friends and make a plan. Let's have ourselves a date. No problem. 아, 이 곡이 알아차리기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 Call your friends and make a plan. Let's have ourselves a date. No problem. 아, 솔직히 모르겠다 진짜. 아까의 느낌대로라면 이게 지금 맥스2가 돼야 되는데, 뭐랄까, 맥스1은 좀 자극적인 느낌이 있고 맥스2는 그게 다듬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얘가 맥스2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를 맞추셨습니다. 지금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색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나니까 맞춰지네. 이후 조금 진득하게 맥스1과 맥스2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스테이트 사이드입니다. 요거는 드럼 앤 베이스 기반의 빠른 비트 위에서 통통 튀는 베이스, 그리고 감상적인 보컬이 얹혀지는 세련된 이제 댄스 팝이거든요. 요거를 맥스1으로 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무난하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리가 좀 둥글게 들리면서 디테일 표현도 무난한 느낌이었어요. 맥스로 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톤이 더 맑고 또렷해진 블라인드로 들어도 구분될 정도로 해상도가 꽤 올라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소리의 결이나 분리감이 더 잘 느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곡은 에이셉 락키의 디스톨트 레코드입니다. 이 곡은 왜곡된 저음이랑 거친 질감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둡고 묵직한 힙합 트랙이에요. 맥스1으로 들었을 때는 원래도 저음이 강한 곡 특성상 전체적인 밀도감은 에어팟 맥스1이 잘 살아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역대의 치절한 표현은 약간 뭉툭하게 들려서 소리가 한층 조금 두껍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도 곡 특성상 치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2에 비해서 이렇게 들린다. 맥스로 들었을 때는 강한 저음의 존재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도 치자름은 고역대 계열이 조금 더 또렷하게 맥스2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치자름이 더 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다음 곡은 최애나의 캐치입니다. 이 곡은 밝은 일렉트로팝 위에 중독성이 강한 훅과 통통 튀는 에너지를 얹은 경쾌한 댄스곡이거든요. 이 곡에서는 소니와 보스 헤드폰으로 들은 감상도 추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소니로 들었을 땐 저음을 부풀리기보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려주는 쪽이라서 고역대의 디테일이 잘 살아났고요. 그 고역대가 되게 선명하고 곡 전체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대신 저음의 존재감이나 다이나믹은 다른 헤드폰에 비해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었어요. 보스로 들었을 땐 저음의 존재감이 충분하면서도 고역대가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게 정리된 음색을 들려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스는 듣기 편안하고 밸런스가 좋았어요. 다만 고역대를 아주 화사하게 터트리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 곡 특유의 청량감이나 시원한 개방감은 에어팟 맥스 2세대나 소니 처엑스 마크 6보다 살짝 덜했습니다. 맥스1 같은 경우에는 곡 특유의 화사한 분위기는 잘 전달되지만 상대적으로 고역의 반짝이는 느낌은 조금 더 차분하게 들리는 경향이었고, 맥스로 들었을 때는 고음이 훨씬 더 청량하고 시원하게 뻗는 느낌이고요. 곡에 톡 튀는 에너지와 밝은 공기감이 더 잘 살아나서 전체적으로 훨씬 경쾌하게 사운드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해상력이 증가한 게 좋았거든요. 마치 우리가 모니터에서 FHD에서 4K를 보는 듯이 이게 세세하게 펼쳐져서 이 해상력이 좋아졌다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노캔 한번 테스트 해보러 갈까요?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여기가 어디라고 해야 되지? 한남대교? 이제 근처에 왔고, 이게 1세대랑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어팟 맥스 1입니다. 1세대죠. 지금이 주변은 듣기 모드인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소음이 딱 들어오는 상태이고, 아니네. 이게 주변은 듣기네.
진짜 이게 다시 들어보지만 요즘 소니나 보스에 비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1세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이게 주변은 허용인데 주변은 허용은 사실 뭐 지금도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다시 노이즈 캔슬링. 주변에 지금 소음들이 조금 들어오죠. 특히 고역대의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차가 지나다니면서 바람 소리나 이런 이제 고역대가 좀 들어오고. 에어팟 맥스 2 봅시다. 과연 주변음 듣기입니다. 주변음 듣기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진짜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 기존에도 자연스러웠지만 여기서 더 리얼함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워졌고. 노캔 노캔 또 애플에서는 1.5m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체감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거보다 우리가 처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맛보면 그 귀에서 먹먹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1세대는 먹먹한 느낌이 거의 없었다시피 한다면 2세대는 그 먹먹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1세대랑 2세대 그냥 바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토바이 소리는 그대로 이제 노캔시에도 들어오고요. 노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거기 들리는 것도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자, 이게 1세대 노이즈 캔슬링이고 이게 2세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차이 많이 나네, 노캔은. 주변음 듣기도 1대1로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게 주변음 듣기 허용 모드입니다. 1세대도 많이 자연스러워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체감이 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은 허용 듣기는 1세대도 괜찮아서 이 둘 다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추가로 보스의 QC 울트라 헤드폰 2세대 소니 ZX 마크 6로도 같은 장소에서 노이즈 캔슬링 정도로 녹음해봤어요. 우리 통화 녹음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 통화 녹음. 통화 녹음이 아니라 그 통화했을 때 통화 품질 볼게요. 보자. 여보세요? 예,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 모델이 첫 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에서 저희가 지금 한남대교 건너가기 전 요 자리에서 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통화 품질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세대에 비해 2세대가 더 좋아졌는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두 번째 모델도 제가 지금 동일한 위치에서 한남대교 건너기 전 요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가 지금 바로 지나가진 않지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차이가 느껴진다면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번이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더 정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잡으면 둘 다 잘 잡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1번이 2세대입니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이랑 통화 품질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왔을 때 통화 품질도 꽤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냐면 사실 1세대는 출시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면서 통화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제 헤드폰으로 통화하다가 다시 아이폰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2세대는 확실히 이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주변에 잡음을 삭제하는 건 비슷한데 목소리가 확실히 더 뚜렷해졌어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달라진 부분이 확실하게 있긴 있어요. 애플 H2 칩이 들어가면서 달라진 새로운 기능들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가장 체감되는 거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 통화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크게 체감이 되었고 특히 착용하고 벗을 때 이 장력이 되게 부드러워진 거,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에어팟 맥스1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맥스1 재고로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C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변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쵸. 에어팟 맥스 1에서 C타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맥스 2로 갈아탄다. 통합 품질이나 노캔이 좋아지겠지만 그것도 막 엄청 에어팟 프로 3만큼의 성능은 나와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갈아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에어팟 맥스 1 라이트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C타입을 나왔을 때는 사실 그것만 바뀐 걸로 갈아타기는 조금 애매했거든요. 만약 에어팟 맥스 1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쓴 지 오래되어서 기변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의 업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또 이제 기본적인 가격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소니, 보스, 바우스앤 윌킨스 뭐 여러가지 대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진짜 애플을 좋아하고 애플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쓰기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추천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네요. 에어팟 맥스가 비싸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래도 뭐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연동성이나 뭐 좋긴 좋거든요. 애플이 만약 이거를 60만원 정도에 출시했다고 한다면 애플 프리미엄으로 조금 그래도 판매량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국에서는 곧 있으면 이제 덥잖아요. 그러면 또 애매할 것 같고, 적어도 무게 다이어트만 엄청 많이 했으면은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맥스 2라고 하기에는 참 아쉽네요.